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간 글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자, 청간 글자는 갑을, 병정, 자,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들은 행성의 에너지, 즉 지구 바깥의 에너지를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 지구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 현상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읽을 때 갑이라는 글자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교재의 상단에 보시면 갑이 그냥 갑이 아니잖아요. 예,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에너지고 이렇게 목이라는 에너지고요. 화라는 에너지가 병정, 그 다음에 토라는 에너지가 무기, 금이라는 에너지가 경신, 그 다음에 수라는 에너지가 임계라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볼 때 어떻게 읽냐면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읽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글자의 바탕은 에너지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갑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간은 뿌리는 뭐예요? 목이라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갑목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뒤에 나온 우리나라 어법상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앞에만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럼 끝에 있는 글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끝에 모든 결론이 나요. 그래서 갑목이라는 것은 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목이라는 글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글자는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이라는 글자도 목의 기운을 상징하되 뭐가 틀리냐? 양과 음이 틀린 거예요. 양과 음. 양과 음. 자,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이라는 에너지는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갑목이라는 양목의 에너지가 어떠한 장부를 나타낸다까지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행동을 의미하고 간담 그 다음에 요거는 감정을 의미하고 소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담이고 간이고 그다음에 소장, 심장, 위장, 비장. 이거는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써봐야 돼요. 그냥 뭐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의미하고 이거는 대장, 그다음에 폐, 요거는 생각을 의미하고 요거는 방광, 여기는 심장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갑목이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는 뭐와 뭐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행동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고 장부로는 담을 상징한다는 게 머리에 탁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글자 갑이라는 글자는 복합적으로 모든 상징어가 붙어 있는 건데 양이라는 것, 목이라는 것, 담이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동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렇게 행동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갑이라는 글자는 양한 글자, 행동을 양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양과 음을 나눌 때 의지와 의욕 또는 의지와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행동을 실행하는 힘을 의미해요. 실행하는 힘이고 요거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야만 뭐가 된다? 행동이 된다. 이런 이게 어떠한 구조적인 것을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도 요 예, 양적인 것을 감정을 뭐 한다? 표현, 예, 발현하는 쪽이면 이쪽은 마이너스적이기 때문에 공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공감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정의 기본적인 예,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계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양한 것은 예,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요거는 수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를 형성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 글자에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정도 뭐로? 예, 정리하는 에너지와 예, 그 다음에 판단하는 에너지가 같이 예,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생각도 예, 정보를 예, 정보 수집하는 에너지와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에너지,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연결하는 에너지가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논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논리는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꾸러미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뭐를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논리력이 떨어지면 이걸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에너지가 강하면 임수 에너지가 강하면 논리적인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임수가 있으면 무조건 논리적이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논리력을 가지려고 하면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지식이죠.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논리력을 갖게 하죠. 그러면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 예? 지식을 습득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행동이부터 시작해서 이 생각까지 이 가불명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이 글자들은 정신계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정신계. 예, 정신계는 어떤 거와 어떤 게 플러스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마음과 예, 생각이 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해요? 입력을 받습니다. 느끼는 것을 통해서 느낌, 감각을 통해서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의 전달을 받으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뭐라고 해요? 계산, 즉 판단과 구분, 구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신계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방향성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이 조금 그런데 요건 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요건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는 나오는 것이죠.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간목이라는 글자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서 쭉 이제 첨간 글자 한 글자씩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간목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여기서 보면 나오죠. 왜냐면 행동을 뭐하는 플러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하게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것은 시작. 자, 우리가 모든 것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행동을 해야 시작하는 거로 보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시작된 게 아니죠. 행동을 해야만 시작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힘. 왜? 여기 보면 실행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실행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솔선수범. 먼저 실행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하라고 그러면 간목 또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제 지지의 임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솔선수범하는 에너지가 자기가 들고 나가고 자기가 먼저 액션을 하고 먼저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천간에 간목이 많거나 지지에 인목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본인은 먼저 움직여서 뭔가를 들고 나르고 막 이러죠. 그게 기질적으로 원래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건 없건 자기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행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인목, 간목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의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당위성, 내가 뭔가를 행동을 위한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기상나팔입니다. 언제나 1등을 해야 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늘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로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경거망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좀 뭐라 그래요? 좀 쉽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진중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산이나 운전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자, 등산이라는 것을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면 아래 산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산꼭대기 찍고 와.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도 간목,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것도 간목. 이래서 간목이 참 이슈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운전을 왜 써놨냐면 우리 나라가 간목의 나라인데 그 운전 이렇게 분홍불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홍색 불, 주황색들, 그게 딱 뜨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원래 밟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 간목이나 인목이 많은 사람들은 뭘 밟는다?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인일이나 인목이 강한 때 또는 간목이 강한 날에는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유금일이나 금기가 강한 때, 신금일. 왜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또 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순리대로 쭉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보면 제한 속도라는 게 있어요. 100km 제한 속도. 근데 영국이나 아우토반 유럽에 가면요. 최저 속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두 개가 표기돼요. 최고는 100km, 최저는 80k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저 속도를 흐름에 방해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뭐를 유발한다?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력이 강하고 본인이 의지력이 강해서 확 저질렀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게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는데 그럴 때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또 요 인목만 있는 사람들이요. 자, 요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을목이라는 에너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의지력과 실행력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덜 의지가 꺾여요. 그런데 이 을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목만 있고. 이런 분들은요. 한번 탁 실패를 하면요. 그냥 탁 꺾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많은 에너지다. 이건 뭐냐면 도전 정신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도전해요. 막 그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뭐든지 벌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잘 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이제 돌출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있어서 약간 그런 선발대적, 그러니까 선봉장 같은 느낌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왜냐면요,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간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신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게 이 간목이라는 에너지는 담이라는 에너지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환자가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먹어서 소화가 되면 살아요. 그래서 이 간목의 에너지가 역할을 잘하면 살아나요. 근데 간목의 에너지가 역할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산다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력을 주관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이나
담이 특히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고 췌장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왜 죽어가느냐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췌장을 떼어내고 나서 소화액을 거기서 인위적으로 인공 췌장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일정량 부어주는 형태로 된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농도를 맞추거나 그거를 최적화시켜서 그 몸에 맞춰서 농도를 맞게 소화액을 뿌려주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 제일 고치기 어렵고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고통이 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토를 좋아하고 무토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기토는 평야고요. 무토는 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간목이라는 에너지는 큰 아름다리 나무거든요. 평야에는 큰 아름다리 나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산 꼭대기에 키 큰 나무 보신 적 없잖아요. 산 꼭대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수분도 부족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는 오르기 어렵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환경 조건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느끼는 게 이 간목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많은 사람은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드 잡아가지고 꼬시려면 누구를 꼬실 수 있다? 이 간목이나 인목이 많은 사람들은 무드를 분위기를 조성해서 꼬실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과 이태리라는 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한국과 이태리가요. 뭐가 제일 발달했냐면 산업 중에 이삿짐 센터가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1년 단위로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우리나라처럼 이사 많이 가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삿짐을 다 싸집어 들고 가요. 근데 외국은요.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가방 자기 옷까지 몇 개 하고 그런 것만 딱 가지고 이사를 해버리거든요. 책 몇 권, 자기가 갖고 있는 소품. 그리고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그 집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싸집어 들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랫동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태리가 공통점이 뭐냐면 이사를 자주 간다. 우리나라처럼 이사가 산업화된 데가 없대요. 그만큼 이사를 많이 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갑갑병존이라고 있는데 이 병존이라는 개념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병존이라는 같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8글자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글자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글자와 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럴 때 병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요게 갑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없고요.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병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같이 연합을 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병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갑병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갑갑혀 이런 말을 들어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말을 안 들어먹을 때 아유 갑갑혀 이해하지 못할 때 아우 갑갑혀 해야죠. 얘 왜 그러냐면 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 이 간목이라고 하는 실행 에너지, 솔선마범하고 행동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이 사람이 말을 듣기 전에 행동을 해버려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해버린다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저기로 가자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 저기로 가자라는 말까지 끝까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듣고 확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넘겨짚고 확 가버리고 먼저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목이나 간목이 너무 강한 분들은 넘겨짚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도 인생에 손해를 덜 끼칩니다. 그래서 넘겨짚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확인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 그나마 인목과 인목이 있는데 본인이 금기가 있어서 이제 확인하는 힘이 있으면 덜한데 인목만 있고 금기가 없다? 또는 인성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모카토만 있으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모카토만 있는 분이 여기 있거든요 한 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카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그 6개월 전에 한 말만 들었으면 그 사람 안 망했거든요. 근데 안 듣고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갑갑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너무 간목이 세면 말을 하기 전에 본인 행동 먼저 해버린다. 그게 가장 큰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또 수기가 없네. 그러니까 조사하는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어. 금기가 없으니 브레이크도 없지. 정리하는 힘도 없지. 자, 그래서 갑갑병정이 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존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행동에 대한 지적질을 하게 되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바로 반응은 왜요? 왜? 내가 뭐요? 이런 식으로 탁 나오죠. 이 인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요? 하고 확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간목과 인목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명예욕이 강하고 출세욕이 강하다. 그 다음에 강직하다. 자,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건 싫어하니까. 그리고 일찍 출가 또는 파가 또는 조심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옛날에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일단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출을 해야죠. 그리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기도 하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갑갑병존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융화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춰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조금 조심을 하면 누구한테 유익하겠어요? 상대방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손해날 일이 없어요. 손해날 짓을 왜 하느냐? 남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서. 이게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요. 암 걸리거나 아프거나 중증 환자들 있죠. 남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나눠보니까 남의 말 지겹게 안 들어요. 가족 말도 안 듣지만 주변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증 환자가 돼요. 남의 말 듣는 사람들은 병이 걸렸더라도 살아나요. 근데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다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겨서 을목. 을목은 골프장의 잔디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잔디밭은 원래 밟게 돼 있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고 의지력이 세지고 더 이렇게 성장력이 강한 게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간목은 좀 전에 말한 대로 간목은 행동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수동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곡식, 약초 또는 넝쿨 식물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식물들은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죠. 응? 식물들이라는 거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산물이 달라지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쓰기 나름이 된다. 그 얘기고요. 이해타산이 빠르다. 배신도 이익에 의해 가능하고 융통성의 대가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융합하고 적절히 받아주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힘도 강하고, 근데 간목은 융통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질 않는 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전노 자린곱이 돈을 중시하고 계산적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준비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뿌리가 약해서 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뉴질랜드, 일본, 영국 같은 데는 대륙과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고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자, 일본 사람들 절약하는 거 대단하죠? 그런데 영국 사람도 엄청나게 절약을 잘합니다. 영국 사람만큼 절약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가 높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만큼 절약을 잘하고 모으는 게 강하고 내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현대의 물질 막론주의에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 여기 정치 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을목의 나라 중에 영국이나 일본은요 세계 제패를 위해서 세계 대전이나 대륙을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 강대국이지만 식민지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자립적으로 했지. 그런데 영국도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 할 때쯤에 식민지가 뭐 인도도 식민지였죠. 저기 홍콩도 식민지였죠. 하여튼 식민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 권력이나 또는 이 정치,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일본도 2차 대전 때 자기네가 식민지 건설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들은 대륙에 대한 어떠한 로망, 예?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질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떤 꿈을 꾸냐면 정계 또는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주 쬐끄만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런 협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어떤 자리나 권력을 쥐려고 해요. 그게 을목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게 지면 좋죠. 왜냐면 을목의 장점이 뭐냐면 거느리는 그 구조 안에서는요, 그거를 굉장히 내실화시키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내실화시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을목이에요, 을목. 원래. 그러니까 나라를 아마 잘 다스릴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실리적으로 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보살피는 힘이 강한 게 을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현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 마케팅, 연계함,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칡렁쿨에 감목이 말라 죽는다, 뭐 이런 것을 보시면 그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뭐냐면 자기 손해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그 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상대가 있을 때는 내가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 밑에 있을 때는요, 제가 관리가 되는 거죠. 관리가 되는데 을목하고 대적하는 상태,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어디 놀러 갔는데 을목의 그 조장이 10명의 조장이 10명 중에 조장이 을목이야. 그러면 이제 간식 나눠준다고 빵하고 우유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을목 조장은요 10명이면 10개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을목 조장은 몇 개 가져온다고? 12개나 13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줘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조장이 을목이기 때문에 조원들은 혜택을 받죠. 그런데 딴 데는 뺏기는 거예요. 그게 을목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챙김이 굉장히 세다. 그 다음에 저축을 잘하고 일본과 영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규칙을 잘 지키면 편합니다. 규칙.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규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그 규칙은요, 세계 척도에 굉장히 셉니다. 일본도 규칙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이에요. 야, 나도 지키니까 너도 지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칙의 그 강도가 셉니다. 예, 그런 거. 왜냐면 미국은 오히려요. 미국은 규칙을 깨기도 해요. 왜냐면 자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깨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무슨 뭐죠? 환경보호 뭐 이런 거 저기 세계 조약 해놓고 트럼프가 깨버렸죠. 예, 자기 이익에 걸맞지 않으니까 깨버립니다. FTA 조약 다 해놓고서 하다가 나하고 이익이 안 되니까 깨버려요. 그건 조약이잖아요. 조약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자 해놓고 자기 아니니까 꽝 깨버려요. 근데 이 을목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을목들은 규칙을 내세워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규칙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왜 안 해주세요? 이걸로 해서 자기한테 이익을 다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 국가에는 보조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무슨 정책. 저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뭘 저기 챙겨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뭐 고작 혜택 받아봐야 의료보험이지. 제가 뭐 이런저런 뭐 국가 정책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을목들은요, 하여튼 저기 그
지방 도시에서 챙겨주는 것부터 중앙 정부에서 챙겨주는 것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을을병조는 인덕이 없고 외로우며 고독하다. 왜냐면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변이 그러니까 을목 하나만 있으면 덜한데 을목 두 개 있으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옆에 있다면 빨려 나가니까 계속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안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번 사면 한 번 사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을목의 기질이니까.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유연함이 좋고 자기 몫을 챙기는 힘이 강하고 자기가 거느리는 조직이나 가족의 이익을 잘 챙기는 게 을을병존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을병존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편이고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상대편이나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장펄사모 휘날리는 장비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만 봐도 벌써 감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병화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감정을 양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표현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볼 때 맹렬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소신이 강한 것 같고 불같은 성격이고 자기 표현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다 보니까 대모대의 선봉에 잘 서고 그 다음에 간목엔 질기 싫어하지만 뭐 병화의 맹렬함에 못 당한다. 왜? 간목은 경쟁하는 힘이 강한데 이 병화는요 막 퍼부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자기의 그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어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혁신, 개혁, 혁명, 개성이 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기분 나쁘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혈서를 쓸 정도로 극렬하게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스타일이고 용기, 당당함. 그래서 이제 적도 인근의 나라. 그래서 이제 하와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눈이 땡그랗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입술이 두껍고 화기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시안이라고 그러죠. 하와이안 사람들이나 폴리시안 사람들은 이 춤도 달라요. 춤도. 그래서 이제 막 왜 하고 혀 내밀고 눈 부리부리하고 막 가슴 치고 화기를 상징하는 손과 가슴을 막 치고 혀 내밀고 막 우가우가하고 막 소리 막박 지르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화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화기를 발산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극 가까이 있는 시베리아 지방이나 또는 저 핀란드나 이런 추운 지방 사람들은요, 이 손을 쓰는 춤을 추지 않아요. 뭐를 써요? 발을 써요, 발을. 그래서 발만 이렇게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발만, 탭댄스 추듯이 발만 왔다 갔다리 가요. 왜? 추우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가슴 묶어놓고 그냥 발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의 문화 차이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병병병존하면 병화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요. 이게 관심사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 저것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여기 구경 여기 끼고 이렇게 구경하는 힘이 강하다. 일찍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한다. 왜? 궁금증이 많아서 돌아다니니까. 거기다가 주변 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냐면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키면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가져지는 것은 감정에 의한 관심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감성이 많고 감정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제 정화는 상대적으로 병화와 반대로 감정을 소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니 그 넘어서서 타인의 감정까지도 내가 이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지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면 자기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의 촛불과 같은 느낌을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한 병화는 태양빛이라서 바람이 불든 뭐하든 늘 햇빛이 비춰져. 그런데 촛불은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기운이 되게 강하고요. 감정이 헌신과 봉사이다. 늘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지만 모두가 편한 게 좋지만 자기가 뜻대로 안 되거나 자기 감정을 못 알아주거나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되게 극렬하게 표현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화기의 나름인데 우울증도 잘 와요. 왜냐하면 불이 기운이 약하면 그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 때문에 우울증도 잘 오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같은 돌보미, 희생정신이 강해서 간호사 같은 돌보미의 역할도 잘하고 계백장군과 같은 사람을 정화의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왜 정화의 화신이라고 하느냐면 그만큼 배신을 모르기 때문에 정화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이 계백장군이 정화예요. 정화의 일간이라고 해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보기도 힘들다. 화기가 강하면 병화처럼 폭발도 합니다. 화기가 약하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건드리는 걸 좀 싫어하고 선비 같은 모습, 조용한 모습, 얌전한 모습이 좀 많아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참 재미나죠? 뭐냐면 이 나라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사고 나서 죽어도요, 신의 뜻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희생봉사 정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거기 좀 동남아 국가의 그 사회가 부계 사회라기보다는 모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인데 엄마가 애도 다 낳고 기르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누가? 엄마가 다 해요. 남자들은 놀고 먹어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습열이 강한 데입니다. 근데 남자는 원래 건냉한 체질이거든요. 건냉해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우락부락하게 바이킹처럼 막 쓰는 나라들 보면 다 북부에 있죠. 그래서 막 덩치 좋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힘도 좋고 하는 데는 다 추운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자가 힘을 쓰는 곳이고 이런 열습한 데에서는요 여자가 힘을 써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 농사 짓고 일하고 돈 벌고 다 하는데 남자는 집안일도 안 하지만 놀아먹어요. 놀아.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아침에 딱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계사회예요.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고 그 다음에 그러려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일을 열심히 하고서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냥 어디 감히 농사를 남자가 해? 이런 개념인데 여기 농사 같이 농촌에 시집 왔는데 막 남자가 막 삽질하고 막 경운기 끌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정정병존 정화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인덕이 없다. 자 을을병존은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정정병존은 지나친 희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요 특징이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주변의 가족이 함께하여도 이유 모를 외로움이 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줘요? 칡불같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데 그걸 알아주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서름과 한이 많습니다. 내가 그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받은 게 없어. 이런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 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좀 귀곡산장 스타일로 울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렇게 안 울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그냥 저기 산중에 막 서럽게 우는 그런 식으로 이 정화 일간들이 그렇게 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희생에 대한 굉장한 보상 심리가 있다. 자기 것을 잘 챙길 줄 모른다. 이 부분도 있는데 자기 것을 왜 챙길 줄 모르냐면 희생을 많이 하니까 퍼주기 좋아하니까 그런 모습. 자, 그 다음 무토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관계 에너지인데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관계 에너지 중에 관계를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 관계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토들은. 그래서 모든 선후배, 직장 동료 이거를 관계형으로 하고 대신에 무토만 너무 강하면 깊은 관계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로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깊은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무심한 기질이 있어요. 무토들이. 무심한 기질. 그냥 지켜보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인간관계로 모두 업무를 진행하는 스타일이고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아주 대표적인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사내 기질, 관망자, 그냥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믿음직해 보이고 묵직한 면은 있는데 너무 센스가 없는 거죠. 센스티브한 면도 없고 이렇게 움직인 면도 없는 거예요. 감정 기복도 없고 표현도 없고 그 다음에 눈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으로 꽝. 이 사람을 종업원으로 만약에 홀 같은데 서빙하라고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는 웬만하면 서빙하면 안 돼요. 예. 지키는 자기 때문에 오히려 주방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야지. 예. 그리고 자 기억력이 좋아서 모아뒀다 10년 전 20년 거 들춰가지고 폭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담수 생각을 굉장히 담아놓는 기질이 많아요. 무토 자체가. 그래서 생각을 담아놓는 기질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어떠한 행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고 그 행위들을 기억해 둡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요 무토들의 기질이에요. 예,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예, 당해봤죠? 예. 자, 그 다음에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오해도 잘 받고 겉모습으로만 보기엔 판단은 금물이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 그래서 무토는요 지켜보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래를 할 때 함부로 섣불리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덜 말려드는 거죠. 거래할 때.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좀 진중한 면도 있고요. 고산지대 국가. 자, 몽고, 네팔, 파키스탄, 인도 북부.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정이 없어요. 몽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보면 사진이나 텔레비전 보면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웃어도 그 표정, 울어도 그 표정, 항상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토의 기질이 표정이 뚱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뚱해요. 예, 뚱한 표정을 좀 잘 짓는다. 그게 이제 무토의 기질이다. 무무병조는 해외를 활동하는 에너지로 일찍 유학. 왜냐하면 활동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산저산을 돌아다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이 강해요. 그래서 이민을 하거나 무역 외교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속을 잘 첩첩산중 같아서 속을 잘 알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경험을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해서 잘못하면요 이런 거 있죠. 다 내가 친구인데 분명히 친구인데 친구가 나를 안 챙겼어. 그러면 거기에 삐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아는 친구들이고 내가 거기에 알려주지도 않고 나한테 뭔가를 안 알려줬어. 참여하든 안 하든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일에 참여하든 안 하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삐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기토는요. 다음 넘어서 반대로 관계를 소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기토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성관계 맺을 때는 절대 먼저 다가서지 않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들이죠.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기토인데 적극적으로 했다. 그거는 목기가 엄청 강한 거예요. 아니면 술을 한 잔 먹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기토인데 나랑 사귀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고요? 뭐라고? 술을 한 잔 진하게 먹었든가. 또 하나는 목기가 강해서 자기가 목화가 강해서 좀 표현하는 힘이 강하든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는 인간이 만든 불이라면 을목은 인간이 가꾸는 곡식, 기토는 인간이 가꾸는 뭐예요? 대지를 의미합니다.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기토를 향해서 간목과 을목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평이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개수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힘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정보를 수집하는 개수 입장에서는 정보를 내주질 않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괜한 눈치를 봅니다. 개수의 일간들이 기토를 보면 괜한 눈치를 봐요. 왜? 아무런 거를 뭔가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걸 분위기 파악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자, 속으로는 물론 생각이 있죠.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이랬던 듯 저랬던.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기토한테 야, 뭐 먹으러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좋은 거 먹어. 아무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미루게 하죠. 그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학자분의 유명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야, 어머니 뭐 드실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네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토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기토를 호국으로 보고 장사나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충동 구매자 또 그래서 기토가 왜 받아주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선동질을 당하면 당해줘요 또 그래야 되나 하면서 머리 긁으면서 이제 해주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와 같은 기질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병화의 감정. 자, 폭발하는 감정도 쉽게 받아주고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날 막 열이 받아가지고 폭발을 했어도요, 그 다음날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흡수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기토들이에요. 그리고, 순진해 보이고 모진 말을 못하고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는 기질 때문에 카운셀러나 종교인으로 적합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잘 속아나무고 어리숙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사기를 많이 당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 한 20대에 한 3번 사기를 당했는데 다 누가 사기를 치더라? 을목이 사기를 치더라. 여기 을목이 없으시죠? 사기 치지 마세요. 자, 자, 그 다음에 모토는 양적 중용이라면 기토는 음적 중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토는 겉으로 보이기에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토는 겉으로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기토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공평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쑥 빠져버려요. 기토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면 무토는 뭐라고 그래요? 불공평하다 하고서 소리를 지르면 이 기토는 그 불공평한 현장에서 뭐 한다고 쓱 빠져버려요. 그냥 뒤로 나와버려. 나 안 할래 하고서 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토와 무토의 차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최고. 그다음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최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중용이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균형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에 대한 얽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동안 쇼핑을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쇼핑하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분 쇼핑하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아니까 100만 원 쓸 거 제가 가면 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쓰니까 저를 데리고 가면 충동 구매를 안 하니까 저 10만 원짜리 옷 한 벌 사주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고. 자, 그래서 내륙 지방형 국가 중국,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가 기토의 나라다. 근데 이제 내륙 지방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축의 개념이라면 그 호주 같은 경우는 기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미. 그러니까 건조하고 약간 그런 개념이고 축축한 쪽은 이제 중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기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기병조는 지역 활동성이 좋고 동네 지역을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인근에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고요. 깊이 사귀고 깊이 알고 지내는 힘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기질이 있고 잘 받아주고 수용적이며 너무 많은 것을 받아주어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속 구매자죠. 구매자의 역할만 한다는 거죠. 자, 넘기셔서 이제 경금. 경금은 모든 결정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결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남의 결정까지도 막 자기가 해주려고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경금적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제 에너지 구조에 금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경금의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어떤 결정형에 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 선택형으로 조금은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선택을 이걸 뭐 할래? 라고 네가 해봐, 결정해봐 이렇게 가는 게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내주는 것은 지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협하기 어렵고 단단하고 한 번 마음 먹은 거 끝장을 봐야 한다. 오류가 하나도 필요 없어 끝까지 간다. 수정 불가. 간목이 경금을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간목은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틀도 없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금은 틀을 맞추려고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입이다. 그래서 경금, 간목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경금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면 경금한테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턱대고 진행을 하면 이제 경금한테 한 소리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병화의 그 폭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화를 내도요, 경금은요, 누군가 화를 주변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냉정해져 버려요. 예, 화를 낼수록 냉정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 싸움의 달인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냉정하는 사람이 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폭발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예. 꼬장꼬장한 강골, 믿음직함, 칼날 앞에서도 자기 주장하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함. 난 목에 칼이 돌아도 내 말은 하고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소신 판단 결정을 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질, 사심이 없고 잘 속기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직함, 군인 체질, 분명한 성격, 독립의식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돌파력이 좋다. 의리파, 순수함, 세상 물정 얻었고 대쪽 같은 기질이 있고 물소 같은 고집이 있다. 그래서 경금의 나라가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요, 이 경금과 같은 바위나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곳이 많아요. 약간 그런 참 색깔이. 경경병조는 국내 전역을 활동하는 에너지다. 왜? 결정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감독관 짓을 하려고. 그래서 활동적인 직업이 좋고 감독관에 적합하며 결정된 것을 밀어붙이고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심판과 같은 기질이 있고 잘잘못을 잘 따지는 힘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신금. 신금은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짝거림. 그러니까 패션 리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경금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면 신금은 결정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아니,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금은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 그러면 자기가 입맛에 맞으면 그냥 바로 사버려요. 근데 이 신금은요, 바로 못 사요. 남들 다 사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경금은 자연석이라면 신금은 가공석, 경금은 바위라면 신금은 보석에 해당되고, 경금은 텁텁한 막걸리라면 신금은 깔끔한 양주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만큼 깔끔하게 정제되고 깔끔하게 확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패셔니스트라 눈에 잘 띄는 것을 좋아하고 노골적이진 않지만 포인트 패션의 달인들이다. 그래서 이 신금들 에너지는요, 꼭 보면요, 옷을 입어도요, 뭔가 튀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뭐 신발이 튄다든지 액세서리가 튄다든지 뭐 옷 윗두리가 튄다든지 바지가 튄다든지 한 가지 다 튀기는 안 해요. 왜? 그 노골적이진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튀게 입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금 패션의 특징이다. 내면을 잘 이제 숨기고요. 내면의 욕구를 숨기고 병화가 무서워하는 신금, 스포츠 선수는 각시에게 고구분하다. 특히 격투기의 선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금이 섬세함 때문에 우락부락하고 좀 털털한 사람들한테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락부락하고 털털한 사람들을 잘 요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끝 장렬 30년도 간다. 아까 10년 20년짜리였죠. 여러분들은 30년짜리예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여성스러움, 화려한 뽐냄, 관심을 받는 것을 쾌락을 느끼고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약간 칭찬 모드로 가야 돼요. 이분들한테는. 어우, 오늘 옷이 예쁘다는 둥, 오늘 그거 뭐 잘했다는 둥, 이렇게 잘한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좋아한다. 그리고 속상하면 이를 갈면서 복수열전하려고 늘 그 칼을 안에다 품고 살아요. 칭찬받으면 매우 좋아하고 잔인, 물고 늘어짐, 7.8기, 인내하심, 집요함. 그래서 이제 이 신금들이요, 평소에는 선비 같고 조용하고 섬세한데요, 이게 눈 탁 뒤집히면요 되게 잔인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살인마 유영철이 있죠, 신금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인자들이 신금일간들이 많아요. 왜? 그만큼 섬세한 면 때문에 자기를 건드리는, 이상한 쪽으로 건드리는 사람이 딱 나를 치면 그냥 바로 그냥 돌출 행동 해버리는 게 이 신금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늘한 지역, 독일 인근 국가, 캐나다 같은 나라가 해당된다. 왜냐하면 캐나다는요, 독일 사람들이 이주를 제일 많이 한 곳이 캐나다래요. 예, 그래서 그런 기질이 많이 나타나고요. 서늘하고 기후도 비슷해요. 약간. 예.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보면요, 이 그 히틀러가 유태인한테 무시당한 기억 때문에 유태인을 학살한 거거든요. 어릴 적에. 그만큼 이런 복수 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신금한테는 나중에 복수당할 수도 있어. 자, 신신병존, 결정의 신중함이 지나쳐 때를 놓친다. 교통사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다가 꽝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복도를 걷다가 이거 있죠?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예,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결정에 대한 지나친 신중함으로 주변인이 답답하게 만든다. 지나친 섬세함으로 작은 부분을 집착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영업을 갔는데 신금을 맞는다. 그러면 글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을 거하기 때문에 단방에 저희 계약 안 해줘요. 예, 오래 걸려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딴 데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거나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집에 들어와서 막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선 아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신금의 기질 중에. 섬세한 손재주로 공예, 바느질, 도예 같은 거를 잘한다. 예, 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넘겨서 이제 생각을 주관하는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임수는 양한 수이기 때문에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아니, 타인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입시키려 해요. 그게 이제 임수의 기질 중에 기본적 기질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 생각을 주입해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임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른 임수, 우리 오래되신 임수께서는 3년 만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3년 만에. 3년 교육받았고 3년 만에 깨달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 고요할 땐 거울 같고 한면 같고 충동할 땐 천하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쉼없이 움직인다. 고요한 가운데 활발히 움직인다. 너무 깊어서 그 시퍼런 바닷속을 들여다보기 두렵다. 그만큼 속이 뭐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숫자에 강하다. 숫자나 이런 숫자 카운터에 좀 강한 편이고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한 가지 얼굴, 느긋한 도량이 깊은 바다 같고 이렇게 포용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장점 중에 큰 장점은 뭐냐면 아주 남들이 볼 땐 큰일 같은 것도 큰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임수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함부로 상대하기 까다롭고 음흉해 보이나 솔직하다. 그 다음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한다. 발명가적 기질. 에디슨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늘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요령. 그 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번뜩이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지혜자, 가격 대비 성능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가격에 안 맞는 뭐 음식이나 안 맞는 물건을 사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가격보다 정말 좋은 싼 거, 그 다음에 1+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아주 꽂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임수 분들 때문에 이 백화점 바깥에 있는 특설 매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거기에 제일 많이 들리는 분들이 그 임수 기질이 있는 분들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저기 절대 안 들리거든요. 저는 임수도 없고 개수도 고립이라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정품 매장에 가지 그렇게 막 피품 매장에 절대 안 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임수 되신 분들은 약간 그런 과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낭비를 안 하는 부분이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싸기 때문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싸기 때문에 이게 판단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쟁여놨다 쓰지 이런 개념으로 확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 잘 통제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궁리하면 여기 보면은 어진 사람은 산을 조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주는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나름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고요.
IQ 높은 집단, 연구학자, 유연한 마음, 실험 정신, 도전 정신이 강하고 궁리하면 눈이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눈이 밝은 편이다. 시베리아와 같은 서늘한 지역, 그래서 이제 러시아나 북부 유럽에 있는 나라를 해당합니다. 그래서 숫자 감각이 뛰어나고 정밀한 계산을 요하는 그런 기계류 이런 것들에 대한 힘도 설계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도 좋고요. 이민병조는 큰 범위의 예술 계통이 방송 관련 연예인이나 가수 직업에 좋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이 좋다. 이 이민병존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은 연예인적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에 나서서 노래를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성격, 자신이 인기에 대해서 민감하다. 혹시 저기 그 안성의 그 풀무골의 그 워크숍에 가본 분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은 김서진 선생님 어머니가 이민병존이거든요. 그런데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죠? 장난 아니죠. 예, 그게 이민병존의 그 임재범, 서태지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어릴 적부터 가수를 하시지 왜 그러고 사셨냐. 원래는 가수를 하셨어야 이게 답이 나오는 사람인데 노래하고 그러면 재밌게 살아셨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다음은 개수예요. 개수. 개수는 자신의 생각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봐, 네 생각 얘기해봐 하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에 대비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수들은 물어봐주는 것에 편하게 느끼지 말해봐라고 하는 거에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함, 만만해 보임, 존재감이 약하고 옹달샘, 빗물, 안개, 아이스크림, 좁은 범위의 숫자에 강하고 개인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생명의 젖줄, 정수된 물, 정지해서 먹을 수 있는 물, 약수. 왜냐하면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들이 잘하는 점이 뭐냐면 이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고 정리하는 힘이 강합니다. 자료 정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변환이 자유자재, 소가 마시면 뱀이 마시면 사람이 마시면 뭐가 될까? 즉 정제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측 불허, 항사 생기, 옹달샘, 발랄하고 시냇물. 그러니까 약간 가식적인 면이긴 한데 약간 생기 있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살아요. 근데 실제로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생기 있는 척, 웃기도 잘하고 잘 이렇게 감춥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으세요. 항상 웃고 밝은 표정을 지어요. 어려움 없겠어요? 네. 아버지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항상 생기고 웃는 거를 한다. 글재주, 시, 소설, 희곡, 수필가 등에 어울리고요. 개개병존. 그래서 작은 범위의 예술 계통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깊다. 자신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을 하는 기질이 강하다. 그러니까 매니아성 기질. 일본 말로 오타쿠. 그래서 이제 약간 파고드는 힘이 되게 강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한 번 물어보면 안 돼요. 한 3번 정도 물어보셔야 되고 그 3번 정도 물어봐야 겨우 본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 커피 마실래? 그러면 아니? 야, 그래도 한 잔 마셔봐. 아니야 괜찮아. 야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건데 커피 한 잔 마셔라. 그럼 그럴까? 하는 게 이 스타일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들은 약간 탐구형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질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갈량과 같은 사람들이라서 삼고초려. 한 번에 바로 대답을 안 해줘요. 한 3번, 4번 물어봐야 그제서야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핀란드나 스웨덴, 폴란드 같은 그 북부 유럽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협상가적 기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고가 이제 깊기 때문에 이 협상의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이 그 삼국지에 보면 각종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협상의 달인이고 말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수가 협상을 잘하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된 사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지지 글자는 그 다음에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는 거예요. 잠깐 휴식하세요.